미국 여행기 2, 인류세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 여행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여행 많이들 다니시겠지만은 그거를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제 사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가를 다스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위기 시대의 여가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행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들도 돈을 벌어서 장수 혁명 시대를 즐길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작은 무엇이라도 해야 할 시대라는 자각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무위의 냄새가 가득한 황무지 대협곡, 다시 말하면 그랜드 캐년 같은 지대나 아프리카의 밀림지들을 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시대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내가 원시의 마음을, 나의 그 원시적인 마음의 모습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먼저 방문해야 할 걸 찾죠. 저는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 같으면 먼저 인이 조자 그리고 용마로 가득 찬 공간인 라스베가스를 내게 먼저 방문해요. 사실 저는 라스베가스를 먼저 방문했지만은 그건 나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일행들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를 거치지 않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싶다는 카나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 그랜드 캐니언 또 자이언 캐니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여행 오기 전에 쉬울 수 있는 숙박지로서는 아주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어, 어, 캐니언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부터 먼저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캐납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캐납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모습이고요. 먼저 라스베가스를 좀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하겠어요. 라스베가스에는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미국의 그 풍무지 그 캐니언 지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뭐 8개 정도의 캐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를 세 개를 들려면 자이언 캐니언이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자이언 들어가는 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자이언 캐니언에 제가 봤던 모습입니다. 이 자이언 캐니언을 이렇게 한번 모습을 이렇게 자이언 캐니언은 황무지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꼭대기에 들어가면은 의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물이 흘러요. 캐년의 꼭대기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진을 쫙 찍었어요. 내 가족의 모습도 올렸는데 너무나 내가 감명적이었어요. 이 자이언 캐년은 그런데 어떤 지역이냐? 자이언 캐년은 유타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들 중 하나인데 그 이름이 유타주의 개척자 몰몬 교도들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자이언 캐년을 처음 발견한 몰몬 교도들은 그 웅장함에 놀라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성경에 나오는 시온, 시온으로 여겼대요. 시온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그 브라스 캐니언이라는 데가 있죠. 이 브라스 캐니언은 모습이 이래요. 참 아주 우아한 돌기둥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다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 브라우스 캐니언은 라스베가스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아주 장엄하고 거대한 규모로 분위기를 압도한다면 브라이스 캐니언은 작지만 더 친근감이 들면서 아주 섬세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브라이스 캐니언은 다른 캐니언과 마찬가지로 바람, 빙하, 그리고 물의 힘으로 이 땅의 돌기둥과 뾰족한 봉우리들을 만드는데
수백만 년, 아니 수천만 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 유명한 그 관광 포인트는 선라이즈 포인트라는 데하고 선셋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선셋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브라이스 원형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원형 극장처럼 보이는 그런 파노라마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해 질 때 모습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는 것도 멋있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왼쪽에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캐년이라는 데는 20억 년에 걸쳐서 지각 활동으로 말이에요. 바다 밑에 지층이 올라온 지역이에요. 상당히 거대해요. 캐년 지역의 길이가 446km예요.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부터 길죠. 넓이가 있어요. 좁은 곳은 6.4km, 또 넓은 곳은 2.29km. 거대하죠. 깊이가 1.6km예요. 참 정말 대단히 높죠. 지구에서 아주 제일 큰 협곡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제1의 관광 명소라는 걸 흔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 캐년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더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랜드 캐년을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했나? 저는 요새같이 기후 위기가 험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환경 위기가 거대해진 시기를 만나서 그런데 캐년을 과거와는 새로운 안목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질학자 연대 옛날에 우리가 캠브리아기라든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쭉 분류했는데 요새 새롭게 말이에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게 생겼습니다. 인류세.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인류세라는 게. 통명으로 앤스로포세네. 이 안목으로 협곡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캐년의 지질 단면도입니다. 이 맨 끝에서부터 쭉 보면은 맨 밑을 보십시오. 맨 밑에 그 콜로라도가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지층에 나타났어요. 근데 지구 역사를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질학도들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데가 이 그랜드 캐년인 겁니다. 이 그랜드 캐년을 형성물에 따라서 학자들이 쫙 분류를 했어요. 쭉 분류했는데 이렇게 내가 이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건 지질학도들이 다 잘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맨 최근에 역사를 말이에요. 인류학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또 지구학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45억 년 전에 지구 형성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약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억 년 전도 아니고 뭐 1000만 년 전도 아니고 100만 년 전도 아니고 겨우 20만 년 전에 현재 인류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2,000년 전에 농업혁명, 또 가축, 그리고 식물 재배를 제대로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겨우 5천 년 전에 왕국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문자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2천년 전에 로마 제국이 탁스 로마나를 형성을 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년 전에 산업혁명 일어나서 근대적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50년도 안 된 1978년 이후 경제 발전이 지구 시스템 균열을 초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나오고 이제 평창사회에서 수적사회의 전환에 요청받았습니다. 나도 이미 성장의 한계가 나온 책을 내가 번역된 번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세상이 이상해지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의 한계를 저는 몸으로 느끼면서 기업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한창 발전 중이었거든요. 발전하니까 이게 내가 팽창사회를 경험을 하면서 한국은 특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야, 이게 이대로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오른쪽 보면은. 그래서 현재 인류 문명의 3대 과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으로는 인류 문명의 3대 과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를 잘 견디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상에 망하겠다. 또 환경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땅 속에 있는 물, 석유,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각종 광물 모든 문제에서 또 더 급한 문제는 지구 차원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 거대해졌다. 연봉 많이 받는 놈은 수십억을 받고 못 받는 놈은 겨우 200풀칠을 정도를 받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게 인류 문명의 3대 과제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인류 역사와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게 물론 이런 책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최근에 바라본 책은 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인류세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내 가슴을 뚫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해밀턴의 인류세라는 책에 인류세의 기이한 지층은 우리 저기 이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본 지층은 맨 나중 최근에 현 20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 지구를 어떻게 보냐 닭뼈와 플라스틱의 시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너무나 지금 현재 위험해졌다. 인류가. 너무나 위험해졌다. 근데 이게 해밀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저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공항을 들렀잖아요. 공항을 들으면 느낀 거는 야, 옛날하고 또 다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공항, 인천공항 미연세점에 들어갈 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런 그 욕망을 들추기는 이러한 문명을 이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시키지 않으면 해밀턴이니 가이아의 이론을 발견하는 거예요. 러블로빈이 앤 마이오니스는 이런 학자들이 얘기한 게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물거품이 되겠구나. 결국은 고항서부터 이런 그림들이 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보에 말이에요.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인데 이걸 반가부터 사유상이라고. 이 욕망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초인도 아니고 그냥 사유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여행을 할 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생각을 갖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시작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서 내가 다른 데는 별로 느끼질 않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캐니언을 떠난 거예요. 그 매체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황무지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느낀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건 무지무지하게 광대하게만 봤어요. 이게, 이게 지구 내가 반바퀴를 돌아서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내 미국 간 거 아니에요. 또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생각보다 지구가 작아요. 바다도 작고 생각보다. 이 황무지들은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넓게만 봤는데 이게 이렇게 커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느꼈어요. 물론 무더운 날씨고 생명도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무수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그 느낌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욕망이라는 게 뭐냐. 그렇지만 욕망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욕망을 지나가. 욕망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그거는 우리 선현들은 욕망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선현들은 욕망의 존재 방식을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즐거움이 온다. 이런 마음들을 얘기했고 또 무의. 해봐야 이게 문제가 많다. 실제로 무의를 위해야 된다. 무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청빈 속에서 도를 지키는 삶이 선비들의 삶이다. 근데 지금은 옛날엔 대부분 노예라기보다는 일하는 민중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말이에요. 어떤 그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 사회가 곧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그 옛날에 그 최소의 작은 인원만 즐겼던 최고의 기쁨을 이제는 대부분의 인류가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항목을 달리하다 보면은 인디안들의 그 모습들을 중간중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티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코만치 가족 3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 코만치족이 살고 있는 티피. 티피라는 거는 그 인디언이 사용한 그 거주용 텐트입니다. 이에 사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오래는 못 살았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빈이라 가난하지만 즐거운 인디안 문명의 모습을 많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신기하게도 뉴욕을 가도 인디안 박물관이 있으며 어딜 가도 상당한 곳에 인디안 문명의 모습 보이는데 일단 그 시애틀 주장 같은 그 연설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인디안들의 문명을 좋아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이에요. 인류가 기회 위기 시대를 맞아서 중요한 무언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지구가 전체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닫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을까? 이 길을 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은 뭐 ESG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환경 활동가 많이 있지만은 그 과학적으로 발판을 닦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가이아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은 제임스 러브로라는 사람인데 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가이아.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린 마글로스라는 천재 여자가 있어요. 이 두 분이 합해서 책을 쓴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지혜예요. 또 최근에는 내 또래 그 브루노 라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투. 이거는 철학, 인류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을 범하던 하이브리드 지식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도 작년에 아쉽게 돌아갔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클라이브 해밀턴이라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소개한 인류세를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 in Anthropocene 해가지고 인류세라는 책이 나온 이거를 번역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내가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가 레스터 브라운이고 그리고 한국의 김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내 또래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종철이라고. 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 보고 너무 가슴 아파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다 알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보는 이론.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지구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구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또 모든 식물들이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학술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또 아까 말한 린 마골스가 88년에 어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지구 파괴를 일으키는 암과 같다. 암이라는 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 생명체를 죽이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인류 없이 거의 모든 지질학적 시간, 즉 45억 년을 지나갔고, 인류가 멸망하면 지구는 다시 인류 없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지질학 주장을 했어요. 이건 아주 엄격한 식물학자예요. 유전학자고. 아주 유명한 천재입니다. 마골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자기를 파괴를 일으키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이 사람이 인류애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린바골로스의 책 중에서 내가 가장 놀라운 장면은 린, 린바골로스. 린은 우리 인간의 단지 세포 군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 군집은 100억 개의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이지만은 그중 90%가 인간의 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의 세포. 그들 대부분은 진화하면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100억 개의 세포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100억 개의 세포 중 90%는 인간 세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포함하고 있는 미생물의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불교의 그 인디라 망처럼 말이에요. 융합의 관계망으로 지구를 파악했고 생명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를 엄밀한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증명을 한 책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린바울루스의 그 남편은 유명한 세이건이에요. 칼 세이건. 칼 세이건과 같이 만나서 노리언 세이건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노리언 세이건이 린바울루스의 사상을 요약해서 책을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야 2.5에 그 린마골스나 어떤 그 러블록은 가이아 1의 세계관을 말했다 그러면 최근에 말이야 그 티모시 렌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썼어요. 이 티모시 렌트라는 사람은 이미 2006년에 아주 그 훌륭하게 뛰어난 젊은 과학자다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2006년에 이미 사이언스 논문이 언제 나왔냐 하면은 불과 몇 년 전에 나왔어요. 3년 전인가? 2018년이니까 5년 전이네. 아주 젊었을 때, 나이 40도 안 됐을 때 만들어놨어요. 가야 2.5 타이틀은 뭐냐면 To the humans add some level of self-awareness to Earth's self-regul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은 지구의 자기 규제에 자기 인식을 더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규제라는 것은 생명들이 여러 가지 기후에 의해서 생명체들을 서로 뭐 어떻게 조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너무 많이 생명이 생기면은 어떤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종들을 서로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규제하는 능력에 자기 인식을 더할 수 있을까? 이걸 어렵다고 봤는데 가능하다고 본 용감한 친구예요. 티모시 랜턴. 이 티모시 랜턴의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브리노 라투르라는 프랑스 정치대학 교수예요. 이 두 사람이 앞에서 사이언스 논문에 엄격한 과학이 아니에요. 사이언스라는 게 보통 잡지입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엄격하게 논증된 얘기만 쓰는 학술지예요. 여기 싫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가이아의 가설은 많은 기후과학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뒤를 이어 2018년에는 팀 랜턴 영국 엑소, 엑소스테, 엑소터 대학의 지구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 프랑스 학자 라투르와 함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인간이 만든 기술의 진화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야의 가설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과학적인 내용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 논문을 봤어. 영어로 본 게 아니라 번역한 논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비교해서 같이 봤어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간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그 불가피성과 필연성을 깨닫게 해준 비움의 시민성. 요즘 그 동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시민성입니다. 그 비움의 시민성은 분명히 21세기 문명의 코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뉴욕이나 어디 이제 선이 유행을 하고, 어떤 그 불교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동양적 또 선사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불교에 틱낙한 어떤 스님들 유명하고. 이게 서양이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게 어떤 문명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만한 지혜를 가진 노인의 삶이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 시니어 단체가 추천해야 될 그런 주장도 여민동락을 넘어서 물동락의 민주주의 정신과 행동이 요구된다. 여민동락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백성과 같이 즐기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여물동락 모든 생명과 모든 식물과 같이 즐기게 된다. 이게 이 시대의 가이아 2.0 시대의 어떤 정신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실학에도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잘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나 중국의 전통에 여민뿐만 아니라 여물동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 최첨단 과학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 여행을 느낀 거는 아, 최첨단의 과학이 우리 전통적인 교훈과 전통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전통과 같이 궤를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라이프의 활동도 자신감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번 여행에서 인류의 입장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고 얻은 교훈입니다.